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52번을 풉니다. 자, 52번은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권에 관련 종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자, 빨리 답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점유권은 범위가 많고 외워야 할 게 많습니다. 반드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답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점유권은 큰 흐름을 놓고 공부해야지 지역적으로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전체 큰 흐름을 놓쳐버리면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점유권의 문제가 종합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드시 반복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를 구별하는 거죠. 직접 점유자는 직접 현실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서 직접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겠죠.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자기가 소유자든가. 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항상 임대를 놓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자, 이게 간접 점유자입니다. 수험생은 직접 점유자 그러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간접 점유자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집주인을 말한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에게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했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나설 수 있죠. 자, 집주인이 간접 점유자가 당연히 그 점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도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고 간접 점유자도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인정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자, 간접 점유자는 뭘 외운다? 그냥 임대차를 놓는 집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현재 점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점유권을 회복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당연히 방해배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집주인이. 자,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간접 점유자에게도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2번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취득시효 요건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을 말합니다. 자, 점유하는 그 핵심에는 과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아요. 직접 점유하는 그 입장에서는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이런 것 자체를 조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꿈을 꾸면서 점유할 수는 없겠죠. 뭔가 의식적으로 점유하는 거니까 무과실, 과실은 점유에 있어서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유할 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겠죠. 그걸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의로 점유하겠죠. 어떤 자기 것이 남의 것인 줄 모르고 점유하겠죠. 내 것인 줄 알고 점유해야 되죠. 남의 것인 줄 모르고 점유한다는 것을 선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온, 공공연하게 점유하겠죠. 자, 그리고 20년간 이런 요건이 해당해서 20년간 점유하는 자에게는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요건은 20년간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를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자는 꼭 그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지 않지만 관리인이라든가 직원을 자기가 고용을 해서 점유할 수도 있겠죠. 자, 관리인이나 직원 또는 정당한 임대차를 놓고 계속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상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 그러니까 직접 현재 그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권한에 의해서 그 관리권을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20년간 취득 요건에도 간접 점유자가 포함이 됩니다. 간접 점유로도 취득시효 요건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직원이 주장할 수는 없죠. 그 직원은 월급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관리인이 주장한 게 아니라 그 관리인을 고용했던 어떤 고용주가 주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도
간접 점유가 포함이 된다고 가야 됩니다. 간접 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간접 점유도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 포함이 됩니다. 자, 3번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이 점유자는 직접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말하겠죠.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게 점유자죠.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자기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주,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은 국가가 추정해 줍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이 점유자하고 다툼이 있을 때 진정한 소유자가 너는 악의의 점유자다. 너는 타주점이다. 너는 소유하려고 들어오지 않았잖아. 하고 타주점유를 주장해야지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자,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는 거지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됐죠? 그래서 3번도 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해당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주점유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점유자가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에 관련된 어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게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주점유로 계속 추정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타주점유를 주장을 해야지만 그때서야 타주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자, 점유자는 항상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4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답니다. 자기는 자기 것인 줄 알고 남의 것인 줄 모르고 점유했는데 소송을 해보니까 진짜 남의 것이다 이겁니다. 타인 것으로 이미 소에서 졌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면 소가 확정된 때부터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거라고 소를 제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선이라는 그 관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이거 당신 건도 될 수도 있겠네 하고 이미 선의의 점유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때부터 이제 선의의 점유자라는 관념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선의와 악의의 구별은 소 제기 시부터 그리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은 소가 확정된 때부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바꿔지는 겁니다. 아주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될 때부터 이미 구별되기 시작한다. 자, 선의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는 소 제기 시부터 그다음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자주와 타주 점유가 정리가 되는 거고 확정이 되는 거고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는 그 먼저부터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순간 선의의 점유는 관념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선의와 악의 점유자는 소제기시부터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지금까지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 틀린 문장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5번은 양도인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등기상의 명의인과 동일하여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답니다. 등기상의 명의인과 실제 매도인이 거의 동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등기상의 그 기록과 똑같이 일치했기 때문에 등기상의 일반적인 추정력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확인하고 계약한 사람은 당연히 과실이 없이 계약한 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이 점유자는 소유자라고도 생각하면 되죠. 이게 등기상의 일반적인 추정적인 효력입니다. 등기를 보고 계약한 자는 특별히 잘못이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자, 이건 점유자에 관련된 어떤 원칙이 아니에요. 점유자는 점유자의 등기하고 계약한 점유자가 아니라
원래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그 상태에서는 과실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무과실과 과실은 점유의 그 성질에서는 추정되지 않는데 이 5번에 나오는 점유자는 등기를 보고 계약하는 소유자의 개념입니다. 등기를 보고 계약하는 사람은 등기상의 일반적인 추정력으로 과실이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자, 그렇게 52번의 정답은 5번. 5번은 점유의 그 독특한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보고 계약하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점유의 특징을 말한 겁니다.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점유의 특징은 등기상의 명의인과 동일하면 특별히 잘못하지 않고 계약한 점유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자는 등기 명의인과 동일한 사람한테 계약했기 때문에 특별히 과실이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이건 등기상의 일반적인 추정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간접 점유자도 방해 배제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정이 되고, 자, 취득시효 요건인 간접 점유도 당연히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됩니다.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도 간접 점유가 포함이 되고, 자, 소유권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 자체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는 거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리고 선의와 악의의 점유자는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구별되는 게 아니라 소가 제기될 때부터 구별되기 시작한다. 선의와 악의의 점유자의 확정 시기는 소 제기 시부터 확정이 된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5번. 등기상의 명의인과 동일한 사람하고 계약한 사람은 그 인도받은 자는 과실이 없는 소유자, 곧 과실이 없는 등기상의 점유자로 해당한다. 이건 등기의 일반적인 추정적인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52번의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반드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점유권에 대해서 반복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